안녕하세요. 저는 과학토론대회 강사 솔로몬쌤입니다. 오늘은 과학토론대회에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들어간 기호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과학토론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과학토론대회는 과학 이슈에 대해서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원인보다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과학 토론 대회에서 개요서를 작성할 때 창의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문제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자료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겠다는 집념하에 모조리 개요서에다가 옮겨 적는 방식으로 개요서를 쓰곤 하는데요. 이 대회는 여러분 자료 스크랩하기 대회가 아닙니다. 물론 문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토론 논제가 주어졌네요. 읽어볼까요? 지난 30년간 지구 표면 온도는 0.8도씩 증가하였다.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자, 이런 토론 논제가 주어졌을 때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는 개요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창의적인 해결 방안,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 친환경 에너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게 개요서의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분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전체적인 맥락은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자, 어떤가요? 좋은 개요서일까요? 안 좋은 개요서일까요? 자, 이 개요서는 절대 좋은 개요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이라고 말하면 전혀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개요서 작성하면요, 이 과학 토론 대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에요. 과학 토론 대회는 나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꼭 제시되어야 돼요. 그 해결 방안을 상대방에게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토론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전혀 특별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더군다나 토론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무런 관심도 생기지가 않아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토론이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요서를 작성하면 토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과학토론대회, 학교대회, 그리고 교육청대회에서는 개요서를 먼저 평가합니다. 개요서를 잘 쓴 3팀에서 5팀 정도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그 팀만의 해결 방안이 제시된 개요서를 쓴 팀에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지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니까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아니면 수력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역시 이미 뻔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환경 에너지에서 태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나 수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야기를 할 거면 기존의 기술에서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더 낫게 만드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에서 태양, 바람,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라고 말하면 전혀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힘들죠? 자, 여러분, 창의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아요. 오래 고민해본 사람에게 창의적인 해결 방안은 훨씬 쉽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걱정이 되시죠? 미리 과학 공부랑 지식 쌓기를 했어야 되는 대회구나.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이 대회 참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풍부한 과학 지식이 있으면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이 대회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창의적인 해결 방안은 사실 엄청난 아이디어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도 없고 또 단점도 없어서 지금 당장 혹은 내일 실용화해도 문제없을 만한 아이디어를 떠오르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이 과학 토론 대회가 그렇게 완벽한 아이디어를 바라는 것이라면 선생님도 못해요. 카이스트 교수님도 그건 못해요. 만약에 그게 됐으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10개 정도는 이미 나왔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하는 창의적인 해결 방안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대회는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또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인터넷을 통해서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검색하거나 아니면 과학 신문사들이 있어요. YTN 사이언스나 더 사이언스 타임즈, 밑에 사이언스 올, LG 사이언스 랜드 등등의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친환경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검색하면 다양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검색해봐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힘들죠? 쌤이 잠깐 도움을 드릴게요. 자, 친환경 에너지에는 태양, 그리고 수력, 풍력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연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가 뭐냐면 생체 물질을 이용해서 연료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바이오 연료에는 크게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이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은 술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수수나 사탕수수와 같은 곡물을 발효시켜서 에탄올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바이오 디젤은 식물성,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 성분을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연료로 만드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창의성을 발휘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자, 바이오 연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생각해봐야겠다 싶으면은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세한 과학 지식이나 아니면 이것처럼 복잡한 화학식을 말씀드렸나요? 너무 화학식이 어렵죠? 이런 거 절대 과학 토론대회에서 필요 없습니다. 과학 토론대회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간단한 배경 지식 정도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바이오 연료가 가능할지 고민 좀 해보셨나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바이오 연료가 가능할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쌤하고 예전에 같이 과학 토론대회 준비했던 친구가 제시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이 친구는 정육점에서 버려지는 돼지나 소의 비계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자, 이 비계가 어떤가요, 여러분? 지방 덩어리죠. 기름 덩어리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 디젤이 뭐였죠? 그쵸. 동물성 혹은 식물성 기름이나 지방을 화학 반응으로 연료로 바꾸는 걸 바이오 디젤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소와 돼지의 비계를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든다는 거예요. 괜찮죠? 아이디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하고 이 학생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봅니다. 자, 이 아이디어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풍부한 지방, 기름을 바이오 디젤로. 무슨 이야기냐면 풍부해요. 우리들이 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는 한 이 비계 덩어리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화석연료처럼, 즉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처럼 언젠가 고갈되는 자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처리가 힘들었던 쓰레기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친환경적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돼지, 소, 비계로 만든 바이오 디젤이라는 컨셉을 하나 딱 잡고 이것이 가지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자기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꼭 돼지, 소, 비계로 만든 바이오 디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 있는 기름기나 지방 성분이 많은 물질들을 찾아보세요. 그쵸? 그게 바로 바이오 디젤로 만들어서 바이오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바이오 에탄올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만들듯이 발효시켜서 에탄올을 만들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먼저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과학 토론 대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이것을, 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요서를 써야겠죠. 자, 그런데 나만의 아이디어, 내 머릿속에만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할까? 고민이 많으시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면 어떨까요? 바이오 연료란 무엇이고, 자, 줄글로 쭉쭉 적어봤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정성스럽게 적었죠? 잘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과학토론대회에서는 이렇게 신문지처럼 줄글로 적는 것은 금물입니다. 과학토론대회에서 개요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발표할 때 보면서 발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도 여러분들의 개요서를 보면서 발표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줄글처럼 개요서를 작성해 놓으면 상대방이 보기 좋을까요? 너무 읽기 싫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토론대회에서 많이 활용해야 될 자료는 표나 그래프나 그림입니다. 자, 줄글로 쓸 수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 그래프, 그림을 활용해서 표현해 준다면 훨씬 더 상대방이 이해하기 편하고 더 효율적으로 상대방에게 내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아까 얘기해봤던 소, 돼지, 비계로 만든 바이오 디젤 이야기를 요 표나 그래프나 그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쓰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쌤이 설명해 드릴게요. 요 네모 박스 안에 정육점에서 버려지는 비계를 모은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다음에 줄글로 장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 하나로 여러분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논리는 비계에서 지방과 기름을 얻어내고 그 다음 논리 전개 위에서 화살표 화학 반응으로 이것을 바이오 디젤로 만든다 하면서 화살표가 3개로 퍼지죠. 이 돼지, 소, 비계 바이오 디젤의 장점이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죠. 1번 온실가스를 감축합니다. 바이오 연료는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비해서 온실가스가 덜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해결된다. 자, 원래 우리 토론 논제가 지구온난화였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부가적인 2가지 이득이 있는데 2번 쓰레기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3번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다 라는 장점까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가 고기를 좋아하는 한 소와 돼지의 비계는 계속해서 재생 가능한 자원이니까 신재생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칠판을 잠시 지우고요. 아까 신문지와 같은 줄글에 비해서 요 그림을 보니까 어떤가요? 굉장히 깔끔하게 우리의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도 혹은 순서도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순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대방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나만의 아이디어일지라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직접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선생님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 봤잖아요. 자,
지구온난화가 아닌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여러분 팀원 있나요? 과학토론대회 같이 나가기로 한 팀원 벌써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새 학기가 시작하면 팀원을 구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자 팀원과 함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꼭 만들어 보십시오. 3번에서 5번 정도 시도를 해보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 말고도 3개에서 5가지 주제를 한번 떠올려서 그것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3개에서 5개 정도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 생각해보는 건 좋은데 그걸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보도록 하죠. 어떨지요? 하나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그것이 여러가지 다양한 주제에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했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비계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이었죠. 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비계 바이오 디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됐죠. 그런데 비계 바이오 디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해결 방안만 될까요? 아닙니다. 자, 적조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적조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플랑크톤의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계 바이오 디젤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했다면 더불어서 적조 현상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식량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될 수 있다네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비계를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식량 위기가 닥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역시 기후가 변해서 옥수수나 밀, 쌀과 같은 곡물의 생산이 저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위기가 닥쳐요. 자, 그렇다면 비계 바이오디젤이 역시 지구온난화를 해결했기 때문에 식량 위기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자, 조금 어렵지만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자,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비계 바이오디젤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 미세먼지, 신종 바이러스, 에너지 고갈과 같은 토론 논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7가지 주제는 실제로 과학 토론대회, 전국대회 기출이기도 하고요. 학교 대회에서도 빈출되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비계 바이오디젤 아이디어 하나 떠올린 것만으로도 7가지의 기출 주제에 대해서 커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떠올리는 것을 3가지에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선생님 아직까지 불안해요. 3번에서 5번 연습해봤는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커버가 안 되는, 즉 미리 준비하지 못한 주제가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있죠.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을 3번에서 5번 정도 해봤다면 그 친구는 거기서 절대 안 무너집니다. 어떤 주제가 나와도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3번에서 5번 정도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발표하고 또 토론하는 경험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어떤 주제가 나와도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가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만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발표할 때 이 정도 아이디어로. 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발표할 때요. 이 정도 아이디어로 누구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자, 이 아이디어는 누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만한 아이디어가 아니야 라고 부끄러워 하시는데요. 절대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를 이 대회는 듣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이 펼칠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학생들과 같이 과학토론대회 준비하면서 날마다 놀라요.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과학토론대회 꼭 참가해야 하나 고민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에게는 쌤은 반드시 참가해보라고 권유해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생기부에 한 줄 적기 위해서 아니면 상을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토론대회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이에요. 과학토론대회에서는 과학적으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대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들이에요. 점점 더 요즘 시대에는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해요. 여러분들 과학 토론 대회를 통해서 그런 인재, 또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학 토론 대회는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것을 논리적으로 남들한테 설명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회에서 수상에 연연하기보다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얻어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솔로몬 과학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과학은 과학 토론 대회 전문 교육 채널입니다. 저희 솔로몬 과학은 네이버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에 솔로몬 과학을 검색하시면 솔로몬 과학 네이버 카페가 뜹니다. 과학 토론 대회 특강이 개설되었습니다. 특강은 자체 제작한 교재와 함께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토론 논제 파악부터 주장 다지기까지 토론대회 처음 참가하는 학생들도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고요.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혹은 부모님과 함께 과학 토론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특강은 총 13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토론 논제 파악하기부터 12강 주장 다지기 그리고 13강 팀원과 협력하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토론 논제에 대해서 토론을 연습해보고 싶은 학생도 있을 텐데요. 실전 연습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대회 빈출 그리고 전국대회 기출 토론 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제지와 참고자료 그리고 예시개요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토론 논제를 파악하거나 참고자료를 분석하거나 개요서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강의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니까요. 실전 연습 문제를 통해서 과학토론대회 전까지 다양한 토론 논제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과학토론대회에서 개요서 작성 그리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 학교, 새 학년, 새 학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항상 새로운 시작에는 설렘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 솔로몬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